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관련된 조모 행정관, 그렇죠? 그리고 또 보훈부 공무원, 권익위원회의 유청환 위원장을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 관계인들을 고발하게 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에서 당시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네.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지금 권익위 홈페이지가 막 이게 도배가 되고 있다고 네. 보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탄스러운 결정을 했고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어쨌든 어떤 청탁을 받아서 이것을 명품백 그 대가로 명품백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네.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형사법적으로는 알선수재로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만일에 그런 경우에는 알선수재로 수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네.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알선수재가 되지 않나 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여사와 그 비서들과 그다음에 국가보훈부에서 또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온 또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이 에 대해서 알선수재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고 권익위에 대해서도 그런 사건 종결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종결을 한 관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권익위의 결정은 정말 평범한 시각을 갖고 있는 무슨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공직자들도 저런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에 혹시 위법이나 누구로부터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될 수 있겠죠. 지금의 감사원이 제대로 그 업무 수행, 직무 수행을 한다면은 권익위 결정 사항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 나라가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다가 위험한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그리고 권익위는 분명히 그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결 처리해버리고 내부에서 반대가 있는데 조사조차도 심지어 신고인인 최재형 목사도 전화 한 통하고 끝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권익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이 나서서 규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다 갖춰진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국가 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기관이요? 국가기관이 전체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 운영위에 지금 청문회 한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러면은 출석을 또 요구할 테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위를 요구하는 거고 그 국회에서는 그리고 권익위가 뭐 사건을 한심스럽게 종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너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엽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뭐 저희 당에서 김준영 의원님은 런종섭 방지법을 또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막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언제 그걸 다 만들고 있겠습니까? 빨리 조기종식 시키고 새로운 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좀 국민들은 날도 너무 덥잖아요. 어제 보니까 김천인가요? 어디 뭐 36도, 37도 오늘도 무더위고 드디어 이제
그 신문지상에 가마솥 더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더 더울 것 같다. 보시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노컷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재형 목사하고 통화 문자 주고받은 조모 행정관 일단 비공개 조사는 했다는 겁니다. 다음 차례는 김건희 여사가 될까요? 검찰에서는 뭐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소환을 원할 수도 있죠. 검찰에서는. 그런데 저는 소환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출석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하고 싶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예. 앞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을 담보할 수가 없고 처음에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됐다면 그 명품백은 알선수재가 인정이 된다면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됩니다. 범죄로? 네. 예. 그 알선수재의 범죄로 그렇죠. 취득한 물건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빨리 압수를 해야죠. 지금 물건을. 네, 물건을. 작물이니까. 네. 예. 그 나중에 이제 몰수해야 되는 거죠. 예. 범죄가 인정이 되면 예. 그거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예. 그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ABC에 따른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명품백 수사가 뭐 저는 그냥 봐주기 수사로 종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최재형 목사가 어느 정도의 청탁을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있건데 이제 김창준 전 그 미 연방 하원 의원 예. 예, 그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그다음에 뭐 통일 TV 재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청탁에 해당한다, 알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상 네. 공무원 지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예. 알선을 받아서 그 대가로 예. 뭐 어쨌든 뭘 받고. 재물을 받으면 네. 그 구성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재형 목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진술에 따르면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네. 청탁 사항들이 있고 네. 실제로 국가보훈부 사무관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이 우리가. 쭉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예. 알선수재의 판례에 따르면은 네. 그 알선한 것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알선 사실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패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된 게 없다. 실제로 확인해서 뭐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다 안 됐고, 그 다음에 국정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성사된 내용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성립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요, 그 판례에 따르면 네. 알선을 받고 그 공무원을 중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해당 공무원을. 그래서 그 알선대로 뭐 이행이 됐는지 하고 상관없이 네. 알선의 대가로 물건을 받으면 네. 재물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예.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사안이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예.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네. 알선수재는 그 대상 수사 제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알선한다고 받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공무원이 아닌 자가 네.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일에 네. 끼어들어서 뭘 받고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다.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은 그렇죠. 그렇다.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거는 형법상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알선수재 굉장히 중형이죠. 중형. 그것이 예. 공소시효도 굉장히 길고 임기 이후에도 수사 가능하죠. 임기 이후에도 네.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 면책 특권이나 뭐 불소추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네. 자연인이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검찰이 불러서 수사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수사 가능하죠. 수사 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문제가 돼서 명품백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다면 빨리 조사를 받고 국민들께 네. 아니다라고 또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 당당하면 네. 수사에 임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명수 기자가 내 돈으로 산 넷백이니까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품백은 알선수재가 인정된다면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에요. 네. 몰수해서 그 해당 관계인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건 몰수 국가에 기속해야 되는 몰수 대상이죠. 네. 아, 진짜 나중에 이게 박물관에 가서 서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몰수한 가방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역사 공부하면서 한 페이지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양주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가방만 준 게 아니라 뭐 고급 양주도 줬다는 거고요. 뭐 책은 버리고 간 거고요.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종합을 해보자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한 범죄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양주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좀 행방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물로 이제 드렸다는 건데 그 당시에 선물로 줄 때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수사 대상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품백 말고 이 술, 뭐 양주, 뭐 고급 스탠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웃기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참 이 사건 참 웃깁니다. 최정무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의를 어제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이 사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어떤 이제 반발의 의미로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수락을 해야 이 사의도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뭐 수락하시겠죠. 그런데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분들은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 현실이 개탄스럽죠. 그리고 이거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소한 차로 한 표 차이로 갈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사퇴함으로 해서 앞으로 권익위는 점점 더 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굉장히 한탄스럽습니다. 심지어 보수 패널들도 이런 권익이면 문 닫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 이게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패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자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에서 부패 지수를 좀 낮춰야 된다. 청렴성 지수를 좀 높이자 이런 차원이고 매년 저희가 이제 국제 청렴성 기구에서 발표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그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신장식 의원이 현장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문회 이것은 정무위 차원에서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 차원이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청문회가 진행이 될 건데 신장식 의원 지금 입장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도대체 그 명품백 어디 있는지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 명품백의 문제점을 어쨌든 국민들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거여서 청문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